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주치의 김수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뻐근하거나 허리가 아프신 적 있으신가요? 밤새 잘 잤는데도 오히려 몸이 더 피곤하게 느껴지신 적은 없으신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생각하고 넘기시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가 매일 밤 자는 자세가, 그 무심코 취하는 잠자리 습관이 우리 심장과 폐, 그리고 척추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나요? 더 놀라운 사실은 잘못된 수면 자세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고 심지어 우리의 수명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30년 넘게 가정의학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해 왔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이런 중요한 정보를 모르신 채 평생 잘못된 자세로 주무시다가 건강을 해치신다는 겁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젊었을 때와 달리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혈관과 관절이 약해지기 때문에 수면 자세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위험한 수면 자세와 함께 심장을 보호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최고의 수면 자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정말 귀한 내용이니까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가락 움직임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제가 올리는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건강과 직결된 수면 자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수면을 단순히 쉬는 시간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 수면은 우리 몸이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하며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아주 중요한 치유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잘못된 자세로 누워 계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장기와 혈관, 척추에 불필요한 압력을 가하게 되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딱딱해지고 관절이 약해지면서 잘못된 자세의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환자분 한 분이 계셨는데요. 아침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자세히 물어보니 평생을 엎드려서 주무셨더라고요. 자세를 바꾸고 나서 몇 주 만에 증상이 크게 좋아지셨습니다. 이처럼 수면 자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위험한 자세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자세는 바로 엎드려 자는 자세입니다. 혹시 평소에 엎드려서 주무시는 분 계신가요? 편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자세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엎드려 자면 숨을 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개를 한쪽으로 돌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목을 한쪽으로 돌린 채로 밤새 6시간, 7시간을 보내면 우리 목뼈, 의학용어로 경추라고 하는데 이 경추에 엄청난 무리가 갑니다. 목뼈가 비틀린 상태로 장시간 유지되면 목 주변 근육이 굳고 인대가 늘어나면서 만성적인 목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목뼈 사이로 지나가는 혈관이 눌려서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방해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엎드려 자는 자세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자세를 취하면 가슴이 매트리스에 눌리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폐가 충분히 부풀어 오르지 못합니다. 폐는 숨을 쉴 때마다 공기를 빨아들여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기관인데 폐가 제대로 확장되지 못하면 당연히 산소 흡수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우리 심장은 부족한 산소를 온몸에 전달하기 위해 더 빨리, 더 세게 뛰어야 합니다. 뇌도 마찬가지로 더 열심히 일해야 하고요. 밤새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심장과 뇌에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이미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이 자세를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자세는 많은 분들이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등을 대고 똑바로 눕는 자세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자세는 특히 코골이가 있으신 분들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등을 대고 누우면 중력 때문에 혀와 목 안쪽에 부드러운 조직들이 뒤로 처지게 됩니다. 그러면 공기가 지나가는 길인 기도가 좁아지거나 심하면 막히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수면 무호흡증의 주요 원인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자는 동안 숨쉬기가 멈추는 증상을 말하는데 짧게는 몇 초에서 길게는 1분 이상 숨을 안 쉬게 됩니다. 숨을 안 쉬면 당연히 혈액 속 산소가 부족해지겠죠. 그러면 우리 심장은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더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혈압도 올라갑니다. 이런 일이 하룻밤에도 수십 번, 심하면 수백 번 반복되면 심장은 계속 과도한 부담을 받게 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 무호흡증을 가진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고혈압 발생 위험이 2배에서 3배 높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고 입이 마르며 낮에 졸음이 쏟아진다면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등을 대고 자는 것을 피하셔야 하고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셔서 수면다원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자세는 왼쪽으로 누워서 자는 자세입니다. 옆으로 눕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왜 왼쪽이 문제가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심장이 가슴의 왼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우리 몸의 무게가 심장 쪽으로 쏠리면서 심장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건강한 젊은 사람이라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이미 심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추가적인 압박을 받으면 심장이 혈액을 펌프질하는 데 더 많은 힘을 써야 합니다. 이런 상태가 매일 밤 계속되면 심장 근육이 지치게 되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 밤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답답하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자세히 물어보면 왼쪽으로만 누워서 주무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위산 역류입니다. 우리 위는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왼쪽으로 누우면 위 안에 있는 음식물과 위산이 식도 쪽으로 올라오기 쉬운 구조가 됩니다. 식도는 위산에 약하기 때문에 위산이 자주 역류하면 식도에 염증이 생기고 속이 쓰리고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이 들며 마른 기침이 나오기도 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를 늦게 하시거나 과식하신 후에 왼쪽으로 누워 주무시면 이런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밤중에 갑자기 신물이 올라오거나 목이 쓰린 적이 있으시다면 자는 자세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자세라기보다는 습관에 가까운데요. 바로 높은 베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높은 베개가 편하다고 느끼시는데 사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이 과도하게 앞으로 구부러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목뼈의 자연스러운 시작, 곡선이 무너지고 일자목이 되거나 심하면 거북목이 됩니다. 목뼈가 비정상적으로 굽으면 목뼈 사이에 디스크의 압력이 가해져서 디스크가 튀어나올 수 있고 목신경이 눌려서 팔이나 손이 저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혈액순환입니다. 목뼈 양옆으로는 뇌로 가는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가는데 목이 과도하게 굽으면 이 혈관들이 눌리거나 꺾이면서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방해받습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 기관인데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어지럼증, 두통, 기억력 감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치매나 뇌졸중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과 어깨가 뻐근하고 머리가 무겁다면 베개 높이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적절한 베개 높이는 누웠을 때 목과 척추가 일직선을 이루는 정도인데 보통 6cm에서 10cm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자세는 다리를 쭉 펴고 자는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를 곧게 펴고 주무시는데 이 자세는 허리에 큰 부담을 줍니다. 다리를 펴고 누우면 허리뼈 의학 용어로 요추라고 하는데
이 요추가 매트리스 쪽으로 과도하게 눌리면서 허리에 자연스러운 곡선이 무너집니다. 허리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는 우리 몸의 무게를 지탱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다리를 펴고 자면 이 디스크에 압력이 집중되어 디스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주변의 신경을 누르게 되고 그러면 허리 통증은 물론이고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하면 걷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리를 쭉 펴고 자면 하체의 혈액순환도 나빠집니다. 특히 이미 혈액순환이 좋지 않으신 분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정맥류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다리가 붓고 무거워지며 심한 경우 혈관 안에 피가 굳어서 혈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혈전이 생기면 혈관을 막아서 심장마비나 폐색전증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위험한 수면 자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자야 건강에 좋을까요? 30년 넘게 수많은 연구 논문을 검토하고 환자분들을 진료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최고의 수면 자세는 바로 오른쪽으로 살짝 누워서 자는 자세입니다. 단순히 오른쪽으로만 눕는 게 아니라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으로 누워서 무릎을 자연스럽게 살짝 구부려 주세요. 다리를 쭉 펴지 말고 편안하게 구부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나 쿠션을 끼워주세요. 이렇게 하면 골반이 안정되고 허리에 자연스러운 곡선이 유지됩니다. 베개는 너무 높지 않게 누웠을 때 목과 척추가 일직선을 이루는 정도의 높이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자세가 왜 최고인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장을 보호합니다. 오른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압박을 받지 않습니다. 심장은 왼쪽 가슴에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자유롭게 뛸 수 있고 혈액을 온몸으로 펌프질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사람들이 왼쪽으로 누워 자는 사람들보다 심장 박동이 더 안정적이고 혈압도 더 낮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미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겪으신 분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꼭 오른쪽으로 누워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산 역류를 막아줍니다. 아까 왼쪽으로 누우면 위산이 역류하기 쉽다고 말씀드렸죠. 오른쪽으로 누우면 그 반대입니다. 위가 왼쪽에 있고 식도로 연결되는 부분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누우면 중력에 의해 위 내용물이 아래쪽으로 머물게 되어 역류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속쓰림이나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자세만 바꿔도 증상이 크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척추 건강을 지켜줍니다.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면 허리에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이 유지됩니다. 이 곡선은 우리 몸의 무게를 골고루 분산시켜서 특정 부위에 압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허리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도 줄어들어서 허리 통증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미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 디스크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자세로 주무시면 통증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넷째,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면 골반이 안정되고 다리의 위치가 편안하게 유지되어 하체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혈액이 잘 돌면 다리 부종도 줄어들고 혈전이 생길 위험도 낮아집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혈액순환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게 이 자세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최고의 수면 자세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 자세만 잘 지켜도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되고 여러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올바른 자세와 함께 실천하면 수면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는 5가지 추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잠들기 최소 2시간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졸음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알코올은 심장 박동을 빠르게 만들고 호흡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뇨작용이 있어서 밤중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그러면 수면이 끊기게 됩니다.
술을 마시고 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로가 풀리지 않고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정말 잠을 잘 자고 싶으시다면 저녁에는 술을 피하시고 꼭 드셔야 한다면 잠들기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법은 밤 9시 이후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건강에 중요하지만 잠들기 직전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밤중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깨게 됩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얕은 수면과 깊은 수면이 반복되는데 깊은 수면 단계에서 우리 몸은 진정으로 회복됩니다. 그런데 화장실 때문에 잠에서 깨면 이 깊은 수면 주기가 끊기게 되고 그러면 아무리 오래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물을 조금씩만 마시시고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낮 시간 동안에는 충분히 물을 마셔서 하루 권장량인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비법은 침실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침실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잠들기 어렵고 수면의 질도 떨어집니다. 약간 서늘한 온도가 깊은 수면에 가장 이상적입니다. 우리 몸은 잠들 때 체온이 살짝 떨어지는데 주변 온도가 시원하면 이 과정이 수월해져서 더 빨리, 더 깊이 잠들 수 있습니다. 습도도 중요한데요. 너무 건조하면 목과 코가 마르고 불편하니 습도를 40%에서 60% 사이로 유지하시면 좋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하시되 너무 높은 습도는 곰팡이나 진드기를 번식시킬 수 있으니 적정 수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비법은 침대 준비를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매트리스는 너무 푹신하지도 너무 딱딱하지도 않은 적당한 단단함의 것을 선택하세요. 너무 푹신한 매트리스는 몸이 과도하게 가라앉아서 척추가 휘게 되고 너무 딱딱한 매트리스는 허리나 어깨 같은 부분에 압력이 집중됩니다. 매트리스를 눌렀을 때 살짝 들어가면서도 척추를 잘 지지해주는 정도가 좋습니다. 베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웠을 때 목과 척추가 일직선을 이루는 높이로 선택하시고 옆으로 누울 때는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워서 골반을 안정시켜 주세요. 이런 작은 준비가 수면의 질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비법은 잠자리에 들기 전 5분간 가벼운 스트레칭과 호흡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잠을 방해하지만 가볍게 몸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은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서 잠들기 쉬운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려주고 어깨를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며 허리를 부드럽게 좌우로 틀어주세요. 그리고 깊은 호흡을 5번에서 10번 정도 반복하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게 하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가 들어가게 합니다. 이런 호흡은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추며 몸 전체를 릴렉스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이 간단한 5분 루틴이 여러분의 수면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바른 수면 자세와 함께 수면의 질을 높이는 여러 방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실천해 보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자는 자세부터 바꿔보세요. 오늘 밤부터 오른쪽으로 누워서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워보세요. 그리고 베개의 높이도 점검해 보시고요. 일주일만 이렇게 자보시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볍고 개운하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30년 넘게 가정의학과 의사로 일하면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습관들의 축적이라는 점입니다. 매일 밤 올바른 자세로 7시간에서 8시간 푹 자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좋은 수면은 면역력을 높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기억력을 개선하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나쁜 수면은 모든 질병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더 알고 싶은 건강 정보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다음 영상 주제를 정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오른쪽으로 누워서 푹 주무세요. 건강하세요.